자, 이제 소설 가고 있습니다. 얘들아, 소설은 문학의 장르 중에서 뭐라고 했지? 서사문학이라고 했어. 그치? 서사문학의 특징이 뭐죠? 무엇을 통해서 형상화? 대답을 해야지. 다 같이 나볼까 우리? 함께 같이 가볼까 우리? 설 연휴 때 만날까 그냥? 새해 함께 할까?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대답 잘해. 공부해야지 이런 거. 소설은 뭐라고? 서사문학이라고. 서사는 뭐라고? 줄거리라고.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형성하는 거라고. 그럼 이야기의 구성 요소가 뭐라고? 얘들아,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나 또 겨울왕국 노래, 겨울왕국 이야기 해줘야 돼? 옛날엔 인물, 사건, 그렇지, 배경이요.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 풀 때 공부할 때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제일 처음에 뭐 보라고 했니? 제목. 제목이 뭐니? 만세전이야. 자, 이때 만세라는 거는 뭐니? 만세! 우리나라 만세 뭐 있었어? 독립운동. 3.1운동. 전이란 얘기입니다. before. 완전 영어한다 지금. 애쓴다 지금. 알겠니? 제목을 봤어. 만세가 일어나기 전이래.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찾니? 시에서. 그렇지. 시에서는 그 작가를 대변하는 게 서술자가 아니라 화자였지. 시적 화자. 소설에서는 누구였지? 서술자. 서술자는 따라다니는 출제 요소가 뭐였니? 시점 확인을 했어. 시점이 뭔데? 서술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서술하는가를 찾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었어야 되죠. 세 번째 누구 찾니? 이제 줄거리 파악해가면서 읽을 거니까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뭐야? 인물 찾아야 됩니다. 인물 동그라미 치고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인물의 정보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얘 어떤 애인지 뭐 하는 애인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혼자 등장해서 가만히 이렇게 걸어다니니 이렇게 아바타처럼 뭐가 일어나니? 그렇죠. 사건은 당연히 뭘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니? 갈등 관계. 무엇과 무엇이 대치를 이루고 있는가? 인물과 인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인물과 사회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소재, 배경 이런 거 찾을 건데, 자, 선생님이 어디까지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냐면 결국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줄거리 파악. 줄거리 파악. 미안해, 여기 3번이 아니라 줄거리 파악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사실 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찾아와도 돼요. 학교에서도 우리 숙제할 때는. 알겠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 출제 요소가 뭐가 있었어? 서술상 듣기. 그 다음에 구절풀이. 의미. 근데 이 구절풀이도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이거지. 줄거리 파악이 나오는 거죠. 인물의 심리 태도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구절풀이는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찾기는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선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지. 문제 풀면서. 알겠죠? 이게 이 두 개는 이 지문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지문에서는 요거 정도만 찾으시면 돼요. 요거 정도. 알겠니? 뭐 많이 해봤자 배경.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갈게요. 문제 먼저 볼게요. 문제. 1번에 뭐라고 돼 있니? 뭐라고 돼 있니? 왜 나 혼자 하니? 연우야 뭐라고 돼 있니? 1번 문제 보니? 서술상 특징 문제 나왔지? 자, 이거 보니?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니? 단어와 역사를 통해. 그럼 이런 거 뭐야? 이 개념이잖아. 내가 몰랐으면 이거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간결한 문체가 뭐였는지 모르겠으면 그거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뭐 나왔어? 전지적 서술자, 직접적 설명, 요약적 전달, 세태를 풍자,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익혀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본문 속에서 못 찾아도 된단 말이야. 아직은. 그러나 적어도 이게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럼 이게 반어와 역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공부해서 써놔야지. 그렇지 않아?
인간적으로 공부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왜 반어고 이게 왜 역설인지까지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줄거리 그 지문을 보는 상황에서 이걸 못 찾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사실적 장면 제시, 심리 변화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 내용 일치 문제 무슨 뜻이니? 줄거리 파악할 수 있니? 이 뜻이지. 내용 파악되니? 선생님 나온댔죠. 그지? 세 번째, 나에 대한 비판 누구지? 인물이지 인물. 인물에 대해서 나온댔잖아. 인물에 대해서 물어본댔잖아. 어떤 애인지 파악해보란 말이야. 얘가 누군지.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 드라마 볼 때 뭐해? 헉, 어머 쟤가 쟤 좋아하나 봐. 어머 쟤 왜 저래? 어때 쓰레기가 쟤 왜 저래? 어떻게 저렇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쳐먹을 수가 있어? 판단하지? 똑같아? 그거 하는 거야? 진우 그런 애 아니야. 아니랬어. 그치 진우야?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뭐 나왔어? 구절풀이. 구절풀이는 뭐야? 똑같아. 시랑 똑같아. 시인이 형상화시켜놓은 거니까 거기에 숨은 의미 우리가 찾아야 되듯이 이것도 역시 소설가가 형상화시켜놓은 거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숨은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구절풀이가 나왔어. 됐니? 갑니다. 자, 이 제목은 원래요. 만세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제목이 묘지였어요. 묘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으실 건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이 고국을 떠나면서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란 표현을 해요. 그 조국을 보면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읽어본 사람? 읽어본 사람? 있어 보인다. 뭐죠 서로? 자, 묘지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조선을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그 정도인데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세전이라는 건 3.1운동 전입니다. 주의해둘 점은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같은 그 전, 뭐에 대한 이야기, 무엇에 대한 일대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 비포예요, 비포. 뭐뭐 전. 3.1운동 전입 뜻입니다. 자, 1920년대에는 1920년대에 일제강점기죠. 사회현실의 모습을 밑줄 사실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덜어내지도 않고 뭔가를 더한 것도 없이 과장한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그려낸 소설이 많이 창작됐대. 그 중에서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동경에 있던 주인공이 주인공의 성격 나왔네요. 뭐예요? 정보. 어디 있었어? 동경에 있어서 동경.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과정을 이 작가는 선택한 거야. 그 구조를.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설을 이해하실 때, 읽을 때, 독해하실 때는 작가가 굉장히 장치가 오늘 이제 메밀꽃 풀무렵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나가게 된다면 거기도 어마어마한 장치들이 숨어있거든요. 선생님이 소나게 설명하면서 얘기해줬잖아. 그 둘이 썸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놨어? 튼튼한 다리 대신에 징검다리를 작가가 갖다 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만약에 넓은 다리였으면 이렇게 지나갔겠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지. 그치? 그런 장치들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런 구조를 선택한 거야. 자, 그래서 여행 과정을 통해 밑줄 한 지식인이 민족의 현실에 눈떠가는 과정. 얘가 원래 어디 있었니? 동경에 있었잖니. 그럼 민족적 현실을 볼 일이 있니 없니? 없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주인공을 설정을 해놓고 올리를 만드는 거야. 고국에. 그래서 고국에 와서 뭐야? 고국의 민족의 현실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과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밑줄 일제강점기의 사회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별표 칠까요? 당시 지식인들의 별표 뭐? 나약하고 무기력한 의식구조. 그리고 이거를 칭찬해주는 거 있어? 야, 지식인이라면 무기력해야지. 야, 지식인이라면 무기력이지. 이건 뜻이 있어? 뭔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겠죠? 자,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는 별표 100만 개예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소설은 굉장히 긴데 출제하는 데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줄거리를 준다는 건 줄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줄거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내용을 압축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겨울. 자,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나는, 나 동그라미 쳐야겠죠. 나의 성격, 난 어디 있어? 동경에 있어. 그러니까 민족의 현실을 제대로 볼 이유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먼저 누가 있었어? 아내가 있었어. 아내가 위독하대. 안 올 수가 없는 거지. 안 올 수가 없는 거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작가가. 스토리 자체를. 근데 아내가 이제 따로 지냈나 봐. 나는 카페 여급인 정자와 음악학교 학생인 을라를 만나는 등 어머! 쓰레기 늑장을 부리다가 했니? 왜 이렇게 설정할까? 인물의 심리 태도를 알 수 있지. 아내가 위독하다면 보통 어떻게 와야 돼? 그치? 수빈아! 안 돼! 수빈아!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서 제일 빠른 편을 제발 지금 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여기 카페 여급이면 이제 그런 여자죠. 그런 여자하고 시시덕거리고 막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애정이 딱히 없는 사람인 거죠.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거 나오죠. 줄거리파악에 나오는 거야, 인물의 심리 태도가. 그러면서 어디를 타냐면 배를 탑니다. 배에서는 자신을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시달리던 나는 그를 피해자. 여기입니다. 이들이 목욕탕 안에 있던 겁니다. 자, 목욕탕 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이 내용을 아는 친구들이 있겠죠? 거기 안에서 조선 노무자들을, 조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듣게 됩니다. 자, 다시 아까 뭐라고? 이 사람은 원래 동경에 살던 사람이야? 조국의 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살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애를 거기다 앉혀놨지. 어떻게 하려고? 조국의 현실을 듣게 하려고. 창치야. 이해됐니? 아내가 위급하다는 이유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만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자,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 만큼 좀 낫대.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어? 일본에 있지. 일본. 동경에서 학교나 하숙에 있을 때는 거기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야. 가끔은 내가 만국의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는 않고 있긴 해. 우국지사는 아니야. 그런데 학교나 학교 있을 땐 잘 몰라. 나를 그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나 그 외의 경우는 보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대.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국 백성이 된 지 벌써 근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대. 그럼 나 어떻다는 거야 지금? 뭐야? 어떻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10년쯤 되니까 어떻게 됐어? 무덤덤해졌지. 이제 무덤덤해졌어. 그치?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옛날 얘기하는 거야. 나 어릴 때 소학교 시대 어릴 적. 난 어떤 애였어 원래? 이군교사와 충돌하고 퇴학을 하고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학교로 막 전학을 하겠다면서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만은 변화가 이거였지. 인물의 변화. 어떻게?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생각이 생기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를 뒤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의 시모노세키, 부산, 경성 같은 조사 어딜 통과할 때 조사하잖아. 그때 조선이라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함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거나 아니면 성의 가시게 할 땐 귀찮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이유가 적었었다. 자, 이게 잘 봐. 누구의 심리 상태니? 나다. 주인공의 심리 상태지. 나라는 인물의 심리 상태다. 원래 어땠어? 어릴 때는? 오히려 애국심이 있었어. 그치? 그러다가 이제 점차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니? 아까 말한 무기력해지고 무기판적이 되고 무덤덤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정리됐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소설은 뭐라고요? 줄거리 파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줄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파악이 안 되시니까 여러분 장면 단위를 끊어내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장면이에요. 상황. 그죠? 근데 지금 주로 바깥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기가. 자, 그러나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자, 적개심이나 니은 중요하죠?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압박과 학대의 정비라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말 조금 어렵죠?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 압박을 당할수록 생기지.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안 건드리고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럼 그냥 지배를 당하는 건가? 뭐 이러고 있을 텐데 만약에 조센징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머리끄댕이를 막 잡는다든가 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당한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새끼들 내가 가면 어쩌지? 쪽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건데 기실 그것이 결국 민족적으로 활로를 찾는 무슨 뜻이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내가 파악해야 되지. 결국 일제의 압박이 결국 뭘 만들어? 적개심과 반항심을 만들고 그걸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이해됐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 내가 그렇다는 거지.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도 나는 밑줄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 개인주의적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본 일이 거의 없다고 해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 밑줄 칠게. 자, 별다른 생각도 없고 무비판적이고 질문. 얘들아,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바뀌든 뭐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처음부터 막 뜨거운 사람이면 이 시대의 식민지 지식인들의 어떤 무기력함을 드러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원래도 얘는 이랬던 애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했니? 그러면서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이고 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이쪽 피동적이고 감정적, 그러니까 당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해야겠다는 자각을 주는 기묘한 원동력이다. 되게 비참하지 그러니까. 이해되니? 거기 한번 묶어볼게. 이 사람 지식인인 건 확실하지. 니네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 일반적인 사람은 이런 생각 잘 못하잖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오늘 다행이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이고 냉소적으로 지금 딱 바라보고 있어. 뭐라고 있어? 야,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억압당하고 일제에게 학대당하고 이럴수록 적개심과 반항심이 커지고 그것이 결국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야 결국은? 비극이긴 하지만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럴 순 없어. 우리도 독립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야. 되게 비참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는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은 거슬린다는 얘기야.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밑줄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이걸 깨쳐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마치 남 얘기하듯이 조선 사람들이 좀 이 얘기를 듣고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작가가.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기억과 니은을 먼저 풀고 가요 사실은. 왜냐면은 다시 올 필요가 없게. 기억 볼까요? 만국백성이 된 지 벌써 그 10년 동안 이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의가 간대하게 내버려 두었다. 기억. 나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 무관심했었다. 괜찮지? 니은 볼까?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라는 건 그 부분. 투철한 민족의식은 압박과 학대를 받아야만 발성하는 것이다. 받아야만? 그걸 계기로 삼으면 되겠지만 이 지금 바람직하게 보고 있진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몽유병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시골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 조금도 염려가 없애라. 생번이라 해도 생번이라는 건 여러분 대만인을 비하한 거야. 조센진 같은 거예요. 요보라는 건 또 조선인을 낮춰 부르던 거야.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의 헌병인데 손 하나 꼼짝할 수 있나요? 이러면서 그걸 보면 테라우치상이 참 손하기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이렇게 한일합병으로 초대 총독을 지낸 인물을 드러내면서 잘했다고 막 하고 있죠.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죠. 어딜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똑 하나 있죠. 자본 없이 힘도 안 들이고. 자, 이쪽 표독한 위인이 충동하는 수족이다. 표독한 수식어 보세요. 자, 좋은 인물이야 나쁜 인물이야? 나쁜 인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 그 훌륭한 직업이 뭔데? 자, 훌륭한 직업. 진짜 훌륭한 직업이니 읽어보니까 진짜 훌륭한 직업이디? 그래? 읽어보니까 뭐야? 시골자에 동해 있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육탕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는 몸뚱아리를 무거운데 끌어내며 물었다. 되게 리얼하지? 목욕탕에서 뭔지 알아? 뭉체가 큰 뚱뚱한 사람이 뜨거우니까 시뻘겋잖아.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알겠니? 되게 리얼하지?
그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자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묘사가 되게 많죠? 사실적 소설이라 그래요.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에는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을 벽을 깎는 것을 살펴본 뒤 자 안심한 듯이 그러면 이 얘기가 떳떳하다는 거니 안 떳떳하다는 거니? 문제가 있니? 떳떳하지 않다는 거지. 떳떳하지 않다는 거야. 지네도 아는 거야.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목소리를 낮추면서 입을 벌린다. 뭐래? 실상 누워서 떡 먹기지? 밑줄 칠게요. 누워서 떡 먹기는 뭐죠? 속담이요 속담. 속담을 이용하고 있다. OX? 맞아요. 나도 이번에 가서 해오면 세 번째나 해도요면은 가로쳐보자. 내지. 여기서 말하는 내지는 일본이에요. 일본. 각 회사와 연락해가지고 붙들어 오는 거야. 즉 조선 쿨리 말씀이요. 쿨리는 중노동에 종사하는 하층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쉬워? 경상남도가 제일 쉽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속여가지고 끌고 와서 거의 노예처럼 감금을 해놓고 중노동시키는 거죠. 군함도 이런 것처럼. 그죠? 욕이 나와. 전 자꾸 일제강점 시대 문학 가르치면 자꾸 욕이 나올까봐 좀 욕도 못하는데 자꾸 욕이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역사를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일본어에 펜 샀지만 예쁘긴 그런 거 배우고요 또. 그죠? 너무 잘 만들긴 잘 만들죠. 자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미쳤어. 교활한 웃음을 웃어버렸대. 자, 깜짝 놀랐다. 인물 나왔죠. 인물에서 심리 나왔죠.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밑줄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강산으로 몸이 팔려가는 것. 모두 이런 도둑놈 같은 협작 불황배 술중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밑줄 나는 다시 한번 그자의 상판태기를 치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볼게요. 인물의 행동이죠. 행동만 보여줬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인식할 수 있어요? 뭘 찾아낼 수 있어? 인물의 심리까지 찾아낼 수 있죠. 왜 쳐다봐요? 잘생겼어요? 왜 쳐다봐요? 얘들아 봐봐. 너네가 누군가를 그자의 상판떼기를 내가 한번 쳐다봤지. 이거 뭘 쳐다보는 거야? 상판떼기. 우리가 BTS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비상판떼기. 장난 아니야. 뭐 이래요? 아니죠. 상판되기는 굉장히 뭐예요? 감정이 실려있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나고 적개심, 분노의 표출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분노했다라는 표현 대신 이걸 선택한 거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 묘사를 통해서. 자, 중략이 있잖아, 얘들아. 중략이 나왔다는 거는 보통 중략 줄거리가 있는 중략이 있고 그냥 중략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략 줄거리가 있다는 건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중략 그러고 끊어버리면 아주 짧은 부분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생각해봐 이런 뜻이야. 그냥 분리해서 생각해도 돼 이런 뜻이에요. 장면 달라 이런 뜻이야. 자 22세쯤 디귿 리을 하고 할게요. 디귿 리을. 디귿 문제 답은 벌써 나왔지만 디귿. 디귿은 일본에게 멸시당하고 억압받는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나요? 맞죠? 그 다음 리을 상판뜨기 쳐다본 거 그자에 대한 적개심. 괜찮죠? 이렇게 문제 풀고 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22세쯤 된 책상 도련님인 나. 뭐가 나왔어? 인물 정보. 이런 거 표시하라고. 준호나 표시하라고 이런 거. 네가 찾아야지. 얘는 23살밖에 좋겠다. 23살밖에 안 됐어. 니네랑 몇 살 차이 안 나. 책상 도련님 무슨 뜻이야? 책상처럼 생겼어? 뭐야? 공부만 했잖아. 고생도 안 해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공론. 내가 책상 위에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은 다 뭐일 뿐이야? 탁상 공론일 뿐인 거야. 책상 위에서 일어난 일들 뿐이야. 내가 막상 어디 와보니까 조선의 현실에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조용히 수습하려고 하는데 조선에 와보니까 어때? 내가 알던 세상이 다야? 아니라는 거야. 난 너무 놀랬다는 거야. 알겠니?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봤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 배가 불러 투정지라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 실제 인생 실제의 사회의 이면
이면에 이면, 진상과 진상과는 얼마만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자, 뭐가 일어나요?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지. 그지? 그 전까지는 난 뭐야? 그냥 공부하라는 거 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조선의 현실을 지금 뭐야? 아내가 위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서 오게끔 설정이 되는 거죠. 배 안에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알게 되는 거야? 조선의 실상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린 나이에 공부만 했던 나로서는 전혀 몰랐고 그동안 내가 공부니 떠들어댔던 거 인생이 자연이 시 소설이 떠들어댄 것도 실생 수정제밖에 안 보이고 실인생이나 실사회의 이면에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진짜 하나의 관련도 없구나.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당연히 허무해지는 거죠. 됐나요? 불안을 느꼈어. 지식인의 눈으로 본 조국이 그랬다는 거야. 너무나 현실이 암담했다는 거죠. 됐나요?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서 반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 말을 들은 거야. 또 여기 안에서. 당연히 조선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자,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의심할 만치 나의 귀가 번쩍할 만치 밑줄 조선의 현실을 몰랐어. 나도 10살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현실인식을 한 거지.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그랬으니까. 이전까지 몰랐다. 10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 속에서 자라났고 그 이후에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다보았지만 소작인의 생활이 그토록 참혹하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어. 내 현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얘들아. 씨를 짓는 것보다 밭을 가려고 한다. 그러나 밭을 가는 그것이 벌써 시가 아니냐.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에 돌아간다. 흙의 향기로운 냄새에 취할 수 있는 자의 행복이여. 흙에 북돋아 오르는 생기야말로 너 인간의 끊임없는 새 생명이니라. 언젠가 이따위의 산문시 줄이나 쓰던 자기의 공상과 값싼 로맨티스트, 낭만주의가 밑줄 부끄러웠다. 반응이죠, 반응.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작품은 여러분 그 해설지에 뒤에 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주제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주제는 어떻게 나오죠? 상황에 따른 반응이죠? 어떤 상황이죠? 식민지 누가? 지식인. 뭐야? 조국이.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관점에서 조국이 보여지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주려고 이 소설 쓴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지식인의 관점에서 본 일제강점기 조선의 암담한 현실.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서술상 특징. 여기가 설명할 게 좀 많죠. 왜냐면 여러분이 개념을 모를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단어가 뭐죠? 이거 중요해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엔 여기 모르는 애들 있어. 잘 따라야 돼. 이럴 때 놓치면 이제 뭐야? 큰 통에 이제 자기 통만 텅텅 비어있는 거야. 채워보자. 단어는 뭐야?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는 거야. 속마음과 반대로 말해? 풍자 뭐지? 돌려가는 거. 그치? 근데 이 소설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했어. 덜어내지도 덜지도 않는 소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해당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간결한 문체라고 되어 있는 간결한 문체라는 거 우리가 문장이 짤막짤막한 건 말하는 거예요. 문장 짤막짤막한 거는 지금? 길어요. 우리가 반대로 그걸 만연체라고 해요. 얘들아, 왜냐하면 생각해봐.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면, 사실적으로 서술하려면 짤막짤막하게 잘 안 되겠죠. 그죠? 장황해질 수밖에 없겠죠. 만연체예요? 아니에요?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느냐? 자, 요약적으로 전달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니? 사실을 그대로 묘사해내려면 사실 요약이 좀 힘들고요. 또 하나는 사건을 요약한다는 걸 잘 기억해주시고 너무 중요해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사건을 요약한다는 건 행동이나 말이 대사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니? 그럴 리가 없지. 이런 게 생략돼야 돼. 이거 압축해서 나가는 거야. 압축. 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하고 서술하는 내용이에요.
얘 그래요? 아니죠. 인물의 내면의 심리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플러스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장면. 막 목욕탕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까지 나오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려면 누가 없어야 되니? 나라는 표현이 없어야 돼. 근데 여기 계속 지금 나라고 나오거든? 나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에요. 1인칭.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남 얘기 관찰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서술자 시점 나온다고 했죠? 나오죠. 틀렸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기법 별표 치세요.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해. 자, 의식의 흐름기법은 여기 여러분 선생님 여기 지금 주인공이 의식의 얘기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면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내면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의식의 흐름 기법 정도가 되려면 아예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면만 따라가야 됩니다. 내면만 계속. 그래서 여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과성 없어. 어떤 논리성도 없어. 논리도 없어. 심지어 필연성도 없고 심지어 동시성이라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 시공간을 막 시간이 막 뒤집어갖고 있어. 이렇게 하면 좀 표현할 것 같아. 이것도 공시성이라고 하거든요. 막 현재와 과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도 돼. 막 의식의 흐름이니까 머릿속에 초현실적인 공시성을 갖고 있어요. 의식을 드러내긴 해요. 이건 맞아. 알겠니? 근데 뭐가 틀린 거야? 의식의 흐름 기법까지가 되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거리 자체가 뭐 이렇게 여기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의 인물의 대화가 설명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만 막 가는 거야. 되게 어려워. 이거 고3 때 배워야 배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사실적 장면 제시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변화 너무 맞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2번에 답 몇 번이에요? 4번 3번에 나에 대한 비판이야. 인물 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움 정리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시험 수업 숙제 오실 때 제목 그 다음에 서술자 찾고 시점 확인하시고 인물 동그라미 쳐가면서 인물의 정보에 밑줄 치면서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배경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주제까지는 적어오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적응을 할 수도 있게 도와드려야 돼서 그래요. 잠깐만 쉬고요.